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통일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스인사이트의 이영아입니다. 오늘 통일 현장에서는 통일 준비를 위해 뭉친 남북 대학생들 소식을, 통일의 뿌리에서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화가 이중섭의 일생을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다시 보는 첫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통일을 그리다. 통일하죠. 하나 챌린지 화이팅! 한반도 메아리! 젊은 세대만이 낼 수 있는 희망의 목소리. 남북 대학생들이 마음을 합쳐 통일 후의 한반도 모습을 그렸습니다. 열정과 패기로 가득했던 제6회 남북 대학생 통일준비 PT 경진대회.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5일 서울의 한 강당에서는 특별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남북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통일준비 PT 경진대회인데요. 대회 시간이 다가오자 학생들의 모습에 긴장이 가득합니다. 이 카드 뉴스를 보고 나서 어떻게 감정을 변했냐, 인식이 어떻게 변했냐 봤을 때 긍정에서 더 긍정에나 변했다는 사람이 무려 61.8%나 되고,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 기존의 발표 대회와는 달리 복장부터 개성이 넘칩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이 팀은 어떤 주제로 발표하는 걸까요? 통일이 진행되면 남한하고 북한의 의료 통합이 어쨌든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문제인데, 주제를 잘 피력하기에는 이런 실습복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입고 왔습니다. 이번 대회는 반드시 북한 출생 대학생과 남한의 대학생이 팀을 이루어 참여를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통일 전후에 제기될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하나 챌린지 팀은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교류하면서 소풍 가는 캠페인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면서 가장 중점에 둔 것은 저희는 일반 시민들의 대북 인식 환기를 목표로 뒀기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많이 공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두고 피팅을 했습니다. 우렁찬 박수 소리로 대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통일 그림을 그리는 우리는 하나.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로 발표하는지는 한번 쭉 봤습니다. 근데 일단 제목에서부터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정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돌아가서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총 11개 팀이 대회에 참여했는데요. 4팀입니다. 너라들이. 드디어 찾아온 긴장의 순간. 5개월간의 대장정을 앞둔 학생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집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와 달리 특별한 심사 방법이 적용됐습니다. 자, 처음부터 점수를 눌러주세요. 심사위원들은 바로 수많은 방청객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 점수를 매기는데요. 막중한 책임을 맡은 방청객들의 표정에서 진지함이 보입니다. 발표력이라고 듣기 좋고 이렇게 현명한 표현들을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저는 지속성이 좀, 왜냐면은 이게 이런 행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일이 많은데 보여주기 식으로,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이게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게 거에 좀 관점을 두고 평가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챌린지입니다. 발표 내용 중에는 SNS, 해시태그 등 젊은 세대들의 소통 방식이 눈에 띄었는데요. 저희가 남한 청년과 북한 청년 이렇게 한 팀으로 구성을 해드렸어요. 그럼 구성된 한 팀은 같이 소풍에 가고 저희가 드린 미션을 수행하면서 미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 사진을 다시 SNS에 올려서 캠페인 홍보를 더 하고. 해시태그 운동의 핵심, 즉 해시태그의 콘텐츠 핵심은 바로 흥미 유발과 간단하면서 명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된 우리나라를 지지한다면 그 누구나 간단하게 저희 하나가 된 우리나라를 그려서 SNS에
해시태그에서 올려줌으로써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쉽고 재미있게 전달되는 발표에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법정 형태의 무대를 꾸며 연극을 한 팀에게 방청객들의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셨나요? 또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시면서 살고 계신가요? 북한 청년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현 북한 이탈 청년과 관련된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검사 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난 2월에 이뤄진 통일부와 남북 하나지선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북한 이탈 주민의 63%가 현재 남한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변호사는 검사 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문화 격차를 줄이려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도 엿보였습니다. 탈북민 대학생이 직접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북한의 언어와 생활을 소개한 건데요. 북한 음식 중에 만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나 북한 음식 다 잘 만들어. 나 엉감제국시도 잘 만들어. 엉감제국시. 애진아, 엉감제국시가 뭔지 알아? 아니요. 엉감제국시가 뭐예요? 엉감제국시라는 건 저희 쪽에서 식량이 부족으로 해서 감자가 있지. 감자가 얼은 걸 버리지 않고 그걸 가공해가지고 국수로 만들어 먹는 거야. 그렇구나. 되게 생소한 언어네요. 같은 언어인데도 이렇게 생소하다니 통일이 되면 번역원이라도 필요하겠어요. 총 50명의 대학생들이 내놓은 다양한 제안 속에서 통일 준비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향이나 출신 성분에 대해서 되게 풍경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지인들을 만나도 그냥 한국 사람처럼 만나고 했었는데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은 이제 한국 분들은 그런 편견이 없이 그냥 편하게 친구같이 이제 가족같이 대해주셔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준비를 통해서 또 북한에 대해서 좀 더 모르는 부분들도 좀 더 알게 되는 어떤 취지였던 것 같고 또 남한 친구들과 또 하면서 친구들과 또 친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로 여기서 이 대회에서 하고자 하는 남북 청년들의 화합과 그로 인한 이제 통일의 밑거름을 다지는 것들이 정말 우리부터 시작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 자라온 환경과 말투는 다르지만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은 하나라는 것을 학생들은 느꼈을 겁니다. 장차 통일 세대가 될 이 학생들의 개성 넘치는 제안들이 통일로 향하는 길을 환하게 밝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천재 화가로 불리는 이중섭이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았다.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역사상 최초로 이중섭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열렸고 그의 그림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에서 열린 전시회는 부산으로 무대를 옮겨 내년 초까지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올 한 해 동안 이중섭을 추모하는 연극은 물론 영화와 방송, 오페레타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뜨겁게 기억되고 있는 화가 이중섭. 가혹한 시대 속에서도 예술의 혼을 꺾지 않았던 그를 만나본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로 꼽히는 이중섭은 지금의 북한 평안남도에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였지만 부유한 외조부 덕에 유년 시절을 그림에 전념할 수 있었는데 졸업 사진첩에 그 소위 컷이라고 해서 그 여백이나 적당한 장소에 이제 그림으로 장식하는 일을 이중섭이 맡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완성돼서 보니까 일본에서 불덩어리가 날라와가지고 한반도를 불태우는 그런 그림이 포함되어 있었대요. 그해 졸업 사진첩이 취소가 됐답니다.
그런 사건을 보면 이중섭은 대단히 항일적이고 반일적인 그런 의지를 가진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일본 유학 시절엔 한국의 이미지를 대표한다 하여 소에 관련된 표현 자체를 못하게 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보란듯이 일본에서 개최되는 미술 공모전에 연필로 황소를 그려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땅에서 온 이중섭은 일본 미술평론계로부터 천재적인 자질을 일찌감치 인정받았다. 그리고 조선인 서양 화가들과 함께 조선 신미술가협회를 결성해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일본에서 본격적인 미술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그는 자신의 뿌리가 어디인지 잊지 않았는데 그의 그림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일본에서도 작품에 반드시 한글로 이름을 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저항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식민지 시대 외정 때부터 한 번도 자기 작품에 한글 이외의 것으로 설명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해도 돼요. 말하자면 우리 민족 문화를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태도가 굉장히 남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43년 미국과의 전쟁에서 불리해진 일본이 조선 사람들을 강제로 군대나 일터로 내몰던 시국, 이중섭은 조선에 돌아온다. 일본 유학 시절 만난 아내 마사코와 결혼하면서도 자신의 그림에 한글 이름 쓰기를 고집한 것처럼 아내에게도 이남덕이라는 한글 이름을 지어줬다. 그리고 같은 해 우리 민족에게도 기쁜 날이 찾아왔다. 일본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은 것이다. 하지만 해방된 나라는 불안했다. 실제로 8.15 이후에 이중섭은 분단을 반대하는 예술가들이나 문화인들의 단체 내지는 서명하는 곳에 이름을 넣기도 하고 우리가 분단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문화적으로도 통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의지를 가졌는데 해방된 해 이중섭이 그린 작품 새 사람이다. 웅크리고 앉은 사람, 그 다음에 뒤로 엎어서 이렇게 누운 사람 이런 상태를 보면 어떤 말할까 포기를 하거나 어떤 좌절을 하거나 이런 인물이라면 뒤에 있는 인물이 그림의 전면에 나와 있는 인물은 뭔가 태세가 만만치 않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자나 안 자나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막 얼굴을 확 할길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보여요. 말하자면 외세에 대해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뭐 능멸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하지만 결국 남과 북의 단독 정부가 들어섰고 토지개혁 정책에 따라 이중섭 가족의 재산은 몰수됐다. 그리고 그는 또 한 번 나라의 비극적인 운명에 휩쓸리는데 민족 화가 이중섭, 시대의 아픔을 관통하고 생애 최고의 작품을 그려내기까지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상으로 피스인사이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